예, 안녕하세요. 홍성 YMC의 정재영 사무총장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홍성 풀뿌리 자치학교 이름으로 홍성고운 군위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홍성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군위의 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5일은 산학건설위에서 경제과와 축산과 그리고 산림녹지과를 감사를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게스트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 신나영 간사님을 모시고 축산과와 산림녹지과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축산과 어떠셨어요? 저 좀 늦어가지고요. 네, 2시에 시작한다 그랬는데 1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앞에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늦게 갔는데 자료가 없어갖고 그 기획감사 담당관에 막 뛰어가가지고 자료 하나 남은 거 들고 와가지고 보면서 했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게 자료가 이게 일주일 전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때 나왔을 때 다음에는 그거 얻어가지고. 근데 이상한 게 그게 왜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는지 법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사무감사 그 답변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의회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한 자료를 따로 긴급하게 입수를 해서 출판사에 맡겨갖고 막 밤새도록 같이 인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기획감사 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배포해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은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해요. 배포하겠다는 건 아닌데 자료는 줄 수 있대요. 네. 근데 제가 불만인 건 왜 이런 진짜 좋은 자료거든요. 이런 좋은 자료를 왜 그 군의회 그 홈페이지나 군청 홈페이지 이런 걸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네, 이거는 알아봐서 다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생활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거. 네, 그렇죠. 이런 거를 네.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래서 축산과를 들어가면 전 이제 앞쪽은 잘라먹고 이제 들어가서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에서 그 축산으로 인한 그 환경 문제 뭐 이런 거에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이걸 들어갔었고 올해도 축산과를 들어갔는데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왠지 10년 뒤에도 할 것 같은 게 홍성 한우 브랜드. 네. 한우 브랜드 왜 안 되냐고 계속 추궁하고 축산과에서는 변명하고, 그리고 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외지는 안 된다. 여기 한우래. 홍성 사람들한테만 지원해라. 이것도 매번 듣고. 이 한우 브랜드 이거는 제가 아까 체크해봤더니 제가 앞부분 잘라놓고 뒤에 가서 들은 것만 해도 4명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왜 안 되냐. 행선한우는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계속 그러는데 유통 때문에 안 된대요. 축산과에서는. 그래서 뭐 유통 때문에 뭐가 안 되지? 뭐 이러고 그걸 봤는데 그러면 유통 예산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통 예산이 그대로야. 네. 3천만 원 그대로. 예산도 안 늘리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어떤 문제로 계속 예산은 안 늘려진 건지 그런 문제는 지적 안 하더라고요. 이번엔 자료가 없었는데 네. 작년에 제가 알아본 이유는 일단은 한우에 대해서 행성이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행성이 지금도 예산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 대비 그러면 유통이 문제면 늘려가지고 유통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맥락인데 지금 이게 지난번 민선에서부터 쭉 이 한우 브랜드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왜 강원도 홍성이냐? 왜 우리 충남 홍성이 될 수 없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예산은 계속 답보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없는 게임인 게 횡성은 더 먼저 시작했고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먼저 고유 명사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지금도 그 브랜드 예산이 더 많아요.
그러면 후발주자가 예산도 더 적게 투자한 상태에서 왜 우리는 아직도 강원도 홍성이냐? 그 홍성 한우가 왜 강원도 거냐?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못한다고 뭐라 그러는 게 네, 그런 아쉬움이 있었네요. 음, 그리고 다른 거 또 없었어요? 뭐 그런 게 많았었고 그 그리고 네. 뭐 새로운 게 있었다면은 사조농산에 대한 내역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악취가 계속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요번에 조례 개정까지 해져가지고 사조농산에 대한 지원책 뭐 그걸 왜 해주고 있냐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의원 중에서는 그래도 해야 된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 청취자를 위해서 사조동산의 문제와 그 조례가 개정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올해 여름에 진짜 이것 때문에 제가 진짜 바빴죠. 조례 개정 때문에 여름 휴가가 없었는데요. 인권을 저해하는 축산. 그러니까 가축사육 제한 구역 그 개정 일부 개정안이었는데 이제 거리는 다 늘리는 거예요. 늘려서 이제 강화하는 거였는데 그 그거는 거리를 늘린다는 것은 축산과 주거 공간과의 그 거리를 늘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축사를 짓기 어려워지게 법을 강화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좋다. 우리도 대환영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비고 조항에 비고 2항에 하나가 추가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포 신도시 주변에 있는 축사는 그 홍성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시에 주민 동의 70% 이상만 받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거리 제한은 상관없이. 이게 붙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그 내포 축사에 대한 그 특혜가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주민 동의는 70%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돈만 주면은 어르신들은 다 도장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민 갈등도 있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축사들은 이렇게 농장 하시는 분들 뚫기 어렵지만 이게 돈만 있으면 이게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에 대한 특혜 아니냐. 그 중에서 15,000두를 키우고 있는 그 사조농산 그 햄 만드는 지금 그렇죠. 네. 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지금까지 참치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참치에 쿼터제가 들어오니까 그 햄 산업으로 뛰어든 사조농산이 거기서 15,000두를 키우고 있거든요. 부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조라는 회사는 원래 이제 참치캔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였는데 홍성에서 왔을 때는 사료를 유통하고 파는 그런 회사였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직접 키우면은 사료도 내가 배급하고 하면 더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축산을 이렇게 키웠던 그런 회사이죠. 네. 그런 회사였죠. 네.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사주농산에 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오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새로운 거였었고요. 그리고 승마장이 운영이 계속 적자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은 어느 의원이었는지 까먹었는데 대책을 내놨는데 장재석 의원. 장재석 의원인가요? 네, 네. 그 능선을 활용한 뭐 속동 갯벌 체험도 있고 그렇대요. 네. 근데 이제 그 마을에서 이 승마장을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을에서 이걸 책임지고 한다고 의지가 있어서 책임지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약간 지방자치라든지 그런 마을에서 그런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런 의미에서 이건 괜찮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네. 마을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런 게 있었고 새로운 거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축산가 문제인데 환경가에서 이런 그 악취라든지 그다음에 분유 처리라든지 이런 거 지도 관리 이런 거는 환경가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에 이제 정리하면서 그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지역개발
국장이 이거는 그러면은 부서 간의 협의를 좀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서 간의 그 칸막이가 얼마나 이게 없어질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환경과 문제 얘기 나와서 제가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축사 안에서 이를테면 축사 안에서 그 돼지똥이 있다 치죠. 그 돼지똥이 축사 안에 있으면 그 축산과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그 하천으로 흘러가면 그게 환경과 문제고, 우리는 또 바닷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바닷가로 이렇게 딱 지나가면 그게 해안수산부죠. 그래갖고 바로 중앙정부로 올라가죠. 그러면 AB 방조제가 있는 서부면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불법 방류를 했다가 치면 응. 바로 5분 만에 응. 세 개 부서가 한꺼번에 겹쳐버리는 거죠. 어, 그렇죠. 어, 비가 딱 와서 축산에서 어, 딱 불법 방류를 해서 하천을 딱 흐르는데 그 하천이 바로 앞에 바닷가잖아요. 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통합 관리할 것인가가 되게 큰 문제인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지금 4년째인데, 예, 참 이런 문제가 있죠. 승마자 적자 문제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랐어요. 네. 왜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제가 아는 그 청소년 아이 하나가 이 승마장에서 매일같이 말을 타요. 정액을 끊고 진짜 휴일도 없이 맨날 말을 타요. 그래서 작년에 동메달을 땄고, 전국 대회에서. 아, 선수예요? 네. 그리고 올해 4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승마 체험으로 하면 경쟁력이 적죠. 당장 온양에도 있고, 아니 아산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어요. 승마 체험장. 너무 많아요. 그걸 굳이 왜 여기까지 와서 할까 했을 때는 이 경쟁력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말해서 이거를 교육청과 협의가 된다면, 교육체육과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에서 이걸 진로로 생각을 해서 승마를 하는 어떤 요즘 자유학기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통해서 이게 같이 연합을 한다면 사업적 가치가 갑자기 뜰 수 있죠. 근데 그 교육청 쪽이랑은 되게 연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 여러 가지 있던데 그 장애 친구들의 치료 방법으로도 뭐 동물과의 연계해서 교감 막 이런 거요? 뭐 타고 네. 왜 그런 것도 있고 보니까 애들이 많이 이용하지 어른은 네. 이용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활용 방법을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이 속동마을에서 이제 속동마을 승마장이 있잖아요. 네네. 실제 지역을 가면 속동마을 그 뒤편에 능선이 쭉 있고, 거기에 마을길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그 느리신 마을이라고 이제 권역 사업해서 숙박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은 그 초등학교가 폐교돼서 거기에 오토 캠핑장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다 그걸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속동 갯벌 체험, 그다음에 오토 캠핑장, 뭐 그다음 능선 이걸 다 이어가지고 그 승마를 이어서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마을에 맡겨서 하면 낫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네. 개인적으로 긍정적이었던 이유가, 네. 이제 그 홍성에는 문화관광가 때도 한 번 더 얘기할 문제지만, 네. 홍성의 관광 상품이 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숙박 따로, 체험 따로, 먹을거리 따로,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융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네 입장에서 보면은 보죠. 학생들이 진로 체험으로 와갖고 말을 타고 길가 따로 쭉 농촌을 이렇게 지나가갖고, 그 뒤에 남산이라고 그 내포 문화숲길 사업으로 정비된 숲길이 있어요. 그 숲길을 통해서 그 자연을 보고, 그리고 갯벌 체험하고, 그리고 숙박하고 이렇게 하면은 1박 2일 정도의 알찬 진로 체험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 해당
장 의원님한테 이거를 의뢰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조류 탐사관, 느리지 체험마을, 뭐 죽도관광 이런 거랑 연계가 부족하다고 맞아요. 지적이 돼 있네요. 홍성에 박물관도 많아요. 그리고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되죠. 근데 당장 이 되게 좁은 동네거든요. 직경이 이제 한 4km에서 5km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동네에서 굳이 프로그램 코스만 잘 따면 버스도 필요 없이 한 번만 내리면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간절기 봄이랑 가을 딱 걷기 좋을 때 말 타고 숲 보고 농촌 체험하고 그 다음에 갯벌 체험하고 이러면은 그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진로 체험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그런 거를 그러니까 네. 이게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적극적으로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다 맡겨보라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그게 곧 생계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관보다 적극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의지가 있으시다면. 네 그렇죠 의지가 의지가 있다. 없으면 뭐. 네 그렇죠 그게 바로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겠죠. 다른 이야기는 있었나요? 뭐 다른 거는 이제 잘 모르겠고요. 없었던 거, 아쉬웠던 거를 이야기하자면 네. 친환경 축산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친환경 축산 이야기는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고 맨날 홍성 한우 브랜드 이야기만 하는데 그 네. 하나 안 되면 돼지는 전국 1위거든요. 그렇죠. 근데 돼지 브랜드에 대한 거는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아쉬웠다는 거, 뭐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친환경 축산 장려에 대한 거는 뭐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하고. 그러면 역질문을 해보죠. 왜 친환경 축산 얘기가 안 나올까요? 그러게요. 왜 안 나올까요? 돈이 안 돼서? 글쎄요. 여기는 그런 의지가 있는 농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치면 결성에서 방목농장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축산과에서도 꽤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되게 관심 있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고 그 결성 그 마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지인의 입장에서는 꽤 결속 잘 돼서 공동체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 두레박 축제니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직접 키운 돼지를 도축해서 요리하고 그래서 돼지고기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 하나 안 나고 깨끗하게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돼지를 키웠을 때 수익 창출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많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 홍성군의 중앙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 시범 사업으로 이제 그거 한다고 들었고요. 그래가지고 뭐 홍성군만의 그 방사하는 돼지 뭐 이런 걸 한번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데까지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그 한 분의 그런 의식 그런 환경적인 거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그런 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동체 상생 이런 거에 관심 있으세요. 네, 그 그렇죠. 농장 네. 그 관심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농장주 분들은 대개가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 하면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살고 넘칠 만큼 돈이 나오거든요. 그냥 돼지 그냥 키우던 대로만 키워도 요즘은 사료값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윤도 충분히 이렇게 보장이 되지 하니까 내가 뭐하러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친환경 돼지를 뭐하러 애써서 키우냐 그래봐 생산비만 올라가고 그거 그 비싼 값에 팔리지도 않는 거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의식이씨 이거를 기르려고 해도 소비자가 비싸게 사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나서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홍성군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우가 되게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한우는 그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조금씩 키워왔던 그런 전통들이 있었는데, 대지는 대규모 축사가 많죠. 돈사가 많죠. 근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까 의원님들이 외지는 지원하지 마라, 홍성 사람만 지원해달라, 이건 왜냐면 외부 자본, 다시 말해서 이제 대도시에서 오는 사람이 자본만 투자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서 운영만 하게 된다면 사실 이게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그것을 왜 군비를 들이고 직접 지원하냐에 대해서는 진짜 문제 제기할 만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매년 꼭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네. 근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돈사 쪽이 좀 그런 외부 자본이 좀 두드러지게 이루어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 책자 통계로 봤을 때는 300개 농가 중에서 99개인가? 한 3분의 1 농가가 위탁 농가. 외부 자본? 거죠. 위탁 농가라는 건 외부 자본이라는 그게 것이죠. 100% 외부 자본이라고 하기보다는 농장주와 일꾼이 따로 부려지는 건데, 이제 농장주는 여기 사람인지 외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외부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고, 자가농으로 할 경우에는 다 여기 여기 토착민이 농장주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네. 건데, 근데 한우도 되게 웃긴 게, 여기 홍성은 번식으로 많이 키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송아지 키워가지고 행성에 보낸대요. 그럼 행성산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지? B2B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알려질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홍성한우는 안 유명, 행성한우보다 안 유명하냐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럼 키워서 송아지 그럼 행성으로 보내주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런 시스템적인 오류가 정책과 맞닿지 않다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왜 축제 열어라, 왜 우리는 브랜드에 돈 안 쏟냐, 유통이 안 돼서 그런다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앞뒤도 안 맞고.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한우 얘기네요. 예, 한우가 축산에서 나오는 그 악취 문제, 그리고 사조농산의 보조 문제, 이런 것들을 껴서 친환경으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축산 악취 문제와 수익성, 그리고 홍성을 대표하는 대표 상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산림녹지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산림녹지과는 어땠나요? 하나 빼먹은 거 있네. 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미있었던 게 있었는데, 네. 이거 마지막에 할 걸 그랬나? 네, 산림녹지과는 어땠나요? 산림녹지과는요, 제가 관심 분야도 아니고 잘 모르는 데라서 이거는 들어가서 이런 사업들이 있구나 공부하는 라는 거를 느낌으로. 듣고, 네, 그런 게 있었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저희 모니터링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네. 니네들은 전문성도 떨어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게, 이게 일반인들한테 대중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공개를 하지만 그 지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저희가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 이유는 저희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인간사를 홍성군이 이 홍성군 거를 군청이 다 갖고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다 모르죠. 그럼 저희도 알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하는 거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를 서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를 누가 관심 있게 하루에 4시간, 길게는 막 8시간 누가 이거 듣고 자료 분석하고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접근성 있게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걸 듣고 있는 당신은 어떤 생각하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공부했다는 얘기는 좀 네, 그런 입장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아, 작년에 240명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누가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방청을 가보면 방청석이 10석 넘게 한 20석 정도 있는데 여기 취재하러 오신 기자님들 빼고는 저 옆에 저기 녹색당에 이거 축산에 관심 있으신 정영희 선생님이랑 저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일반인이. 그렇죠. 이렇게 뭐 관심 있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전문성이고 뭐 이런 게 뭐 일단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야 전문성도 확보되고 이런 건데 일단 지금은 여기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농경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홍성에서는 더구나 이런 산림 녹지 환경 축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아까 이야기하던 대로 다시 이야기가 되짚어지는데 저는 오히려 인큐베이팅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저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좀 더 관심 가지시면 좋겠고 좀 짬짬이 광고를 하자면 처음에도 첫 수업 때, 첫 녹음 때도 얘기를 했겠지만 그 작년에 카메라를 4대를 각 소회의실과 대회의실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1억 3천을 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의장님이 허가를 안 해줘서 이게 중계가 안 됐단 말입니다. 홍유사무감사가? 네. 근데 올해는 하루는 산업건설이, 하루는 행복복지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중계가 되기 시작했어요. 군위의 홈페이지에. 이런 것 자체가 군위에도 민간과 함께 일반인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점수가 되게 높은 것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 관심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저희 얘기하는 거를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걸 한번 추천해보고 싶네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림녹지과 이야기를 해볼까요? 처음에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일단 제가 사는 동네에 관심이 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홍동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네, 제일 처음에는 홍동 걸 보긴 했는데 별게 없어서 봐도 모르겠고 네. 별게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뭔지 잘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책자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이죠? 그 오서산에 펜션이 운영되는 걸 몰랐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자료 요청을 하더라고요. 윤영관 그 민주당 의원님이 그 자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펜션이 2군데나 운영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백월산에 주차장 부지를 사놨대요. 군유지로요? 네, 원래는 그 민간인 거였는데 사놨대요. 네. 사놨는데 주차장을 안 짓고 있대요. 오. 원래는 논이었던 걸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답으로 전환을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2천만 원을 올렸는데 필요 예산은 1억 5천이었대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못한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용역이 잘못된 거네요?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알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만약에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몰랐을 텐데 지적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뭐 그런 재미있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노승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나온 게 산림 테마파크. 그 홍주 경기장 뒤에 있는 숲이 군유지인데 그거를 산림 테마파크로 만드는 거에 대한 2019년 내년부터 4년 동안 만드는 계획인 건데 거기는 그 옛날에 군청 이전 장소 후보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근데 재밌었던 게 노승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이 아닌데 자료 요청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스포츠 테마파크로 용역을 했었대요. 연구 용역을 줬었대요. 그래서 그걸 완료한 상태였는데
산림 테마파크로 바뀌었대요. 이유가 뭐죠? 안 나왔어요. 어.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궁금하고요. 왜 그건 네. 안 묻는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건가? 근데 노승천 의원이 물어본 이유는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재정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그 행정복지위원회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고 그쪽 감사할 때 당신네가 총괄 부서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볼 수 있죠. 행복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네. 자료 요청은 그쪽에서 하고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지랖인가? 라기보다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총괄 부서로 물어볼 수 있고, 근데 총괄 부서에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얻기가 어려워요. 말 그대로 총괄 부서니까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개적인 자료를 오픈시켰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우리는 그거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아직 실행이 안 된 거는 이게 우리가 체육파크인지 산림파크인지 우린 몰라요. 공사도 그냥, 들어가도 모르겠더라. 거기가 군유지라는 거는 소문은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보가 공개된다면 오히려 우리한테도 좀 접근성이 이로울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이 윤용관 그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했느냐 이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네. 그거는 하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그 주민과 함께 그런 공유하는 자리가 없다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휙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살림도 살림이고 군유지인데 그래도 세금이 들어가는 데일 텐데 이런 거 충분히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사회 수요 조사라는 게 있어요. 사회 수요 조사. 아, 사회 수요 조사. 네. 그래서 이제 매년 충남도는 도에서만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어떻게 변하고 그 성비가 어떻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되게 간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낙연 총리가 옛날에 도지사 할 때 부임하면서 그 당신의 도에서는 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했을 때 농촌 지역이니까 뭐 이렇게 산업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이랬단 말이에요. 1등이 문화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수요조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군 단위로는 요약본이랄까요? 되게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일반 국민들, 시민들의 그 수요가 관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같이 이렇게 포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에서 도장 찍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홍성에는 2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 문제도 이제 실용화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거 문제에서도 위원회가 대부분 사람들이 겹쳐요. 왜냐면 이를테면 여성 지도력이라고 했을 때 여성 지도력 파트로 위원회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홍성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겹치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여러 위원회를 복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위원회가 모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것도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근데 네. 그런 거 어디서 모집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홍보가 참 민간한테 다가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물 부족 문제의 이야기도 있었다고요? 아니 이거는 그 김은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 수종에 대해서 막 메타세카이어 뭐 네, 이렇게 물 심어서 많이 있는 이렇게 가로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여기는 물이 부족한 땅이라 가지고 메타세카이어는 수종이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메타세카이어 가로수길이라든가 이런 걸 정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지.
그러니까 기초조사가 안 된 거죠. 네, 그 네, 참 토질에 대한 기초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수종을 선택했다는 거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그 물 많이 먹는 나무가 진짜 물을 많이 먹는데 우리가 지금 가뭄 때문에 작년에만 관정 그 지하수 파는 그거를 작년에만 100여 개를 팠어요. 지하수를. 어쩐지. 근데 그렇게 지하수를 많이 농수가 부족할 정도로 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런 그 나무를 심는다는 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선인장을 길러야 될지 그런 걸 설정해야 될 텐데. 네, 그렇군요. 네. 다른 거는 또 어떤 게 있었나요? 그리고 그 이병희 의원님이 이런 자료에 기반한 그 발표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 뭐 기사 자료, 지나간 기사 자료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뭐 이건 용봉산 이야기, 용봉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료를 더 자세한 데이터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 데이터가 없어서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이병희 의원이.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도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기초 데이터 구축하는 거 앞으로도 필요하다. 다시 축산가 얘기 나온 것처럼 그런 문제가 계속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니까 다시 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계속 반복된다는 건 결국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고 있지 않다. 그냥 내가 한 2시간 앉아서 순서리 듣고 일어나면 되겠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과시할 수 있었던 거겠네요. 그죠. 이거는 다른 데서도 듣는 이야기거든요. 축산에 있어서도 그 뭐 충남연구원에서 이게 연구를 하려고 해도 기초 자료부터가 없기 때문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글쎄요,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초 데이터가 정말 부족하다라는 네. 건 진짜 어디서든 듣는 이야기 같아요. 네. 네. 다음 마지막 그 이성균 의원님은 어떤 이야기를 예. 해주셨나요? 이분 인상 깊었는데 쌈지공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요? 제가 그 축산 그 입지 갈등이 있어가지고 주민들 갈등이 있는 그 서부면의 거찰이 네. 거기에 갈 때 그 해변에 있던 그 공원이 쌈지공원이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성균 의원 거기서 사시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하시는 게. 네. 본인 지역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생활 밀착형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직접 가봐야지 알 수 있는 이야기.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연결을 하자면 이번에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병희 의원이나 김은희 의원분 같이 이렇게 초선 의원 분들은 자료 조사를 많이 하세요. 네. 기사 검색이나 이런 자료 조사를 많이 해서 오시더라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성균 의원이나 장재석 의원, 윤용관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활 밀착형이에요. 거기서 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내용들로, 알 수 없는 내용들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재밌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오늘 간사님 같은 경우는 신나영 간사님 같은 경우는 올해 벌써 2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참가하고 계시는데 어떠셨어요? 이번에 공부를 많이 못하고 들어가가지고 네. 네,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그렇죠. 있었는데 다음에는 이게 그 군의원 분들이랑 이런 것도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었고요. 네. 물론 이제 시간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홍성 풀뿌리 자치학교에서 지금 4년째, 올해로 5년째 얘기하는 게 시민보좌관 제도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국회의원이랑 다르게 기초의원들은 보좌관도 없고 공부할 건 너무 많고 그리고 조사할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혼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 전문성이 떨어졌을 때 공무원들의 대답도 그렇게 실효적이지 못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하신다면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그쪽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쪽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시민보좌관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의원님들도 본인이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홍성 풀뿌리 자치학교에 연락을 주셔서 같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군정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홍성 YMCA 정재영 사무총장이었고요. 저는 신나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